작은 카페에 할머니 마스터가 계셨어요. 할머니 마스터랑 한 2시간 정도 제가 혼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교토 사투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반절밖에 못 알아들었지만 그때 분위기는 알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교토식 화법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화법으로 유명하죠. 좀 몰랐습니다. 앞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진위를.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제3자가 와서 저한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한국인이라 그렇게 깊숙이 모르는데 만약에 우리 7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그런데 제가 아는 약속 시간은 6시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엿을 매기는 거예요. 교토 중에서도 교토의 중심가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그랬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도대체? 1000년이 넘은 수도, 일본의 원래 수도였던 그 프라이드랑 교토 사람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예술의 중심에 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성격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아,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그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화법이 대세가 되지 않았나. 한 5, 60년 전에는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했었나 봐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고. 다행이네요. 그렇죠. 지금 일본의 케이팝이 붐이니까 가면 덕을 볼 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덕을 보긴 봤어요. 근데 교토에서는 보진 못했어요. 네. 교토에서 못 보고 희한하게 제가 칸사이 지방의 서쪽으로 여행을 많이 떠났는데 그쪽은 또 젊은 친구들이 케이팝을 많이 알아주시더라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일본 전역에서도 아마 케이팝 열풍이 제일 심한 데는 도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어를 굉장히 오래 공부했었고 가르치는 것도 꽤 오래 해봤었는데 일본어의 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본어 되게 쉽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제 노력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일본어 그래도 가기 전에도 했었고 할만한 언어 같으세요? 일상에서 초등학생처럼 말하는 거는 사실은 쉬워요. 거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일본어란 게 표현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표현법이 많다는 거죠.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같은 감정이라도 표현할 길이 여러 개 있고 같은 행동이라도 표현할 길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높임어까지 쓰게 되면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하는데 본인이 직접 일본 가시면 바로 깨달아요. 아, 내가 진짜 너무 유치하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쓸모가 있나 싶은 거예요. 더욱이나 이 일 하러 가시는 분들은 높임말도 쓸 줄 알아야 되고 하는데 높임말에도 만약에 오다가 들렸어 하는데 여러 방식으로 그 들리다라는 상황을 천차만별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어는 문맥에 따라서 더 편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본어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단어마다 가진 뉘앙스가 다 다르니까. 그럼요. 일본어 어려워요. 맞아, 어려워요. 처음에는 쉬울 수는 있지만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게 맞습니다. 초등학생처럼 얘기할 거면 누구나 다 하죠. 한국어도 사실 초등학생처럼 얘기하라고 하면 쉬워요. 그 정도 하는 외국인은 많으니까. 많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계획... 일본에서 뭔가 일자리가 있을까 갔더니 제 전공과 제가 갖고 있던 기술을 전혀 살릴 수 없는 환경이긴 해요. 다행히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젊었을 적부터 계속해서 거의 베테랑 수준의 건축 설계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빠삭하신데 외국인 신분으로 설계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어렵지만은 도쿄에는 그런 일들이 많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해외를 대상으로 설계에 발주를 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 해갖고 전체 공정을 다루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있다. 왜냐면은 굳이 내국인이 유리한 것보다는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조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볼까 했는데 사실은 그런 업체는 한국 쪽도 많고 한국 기술력이 사실 지금 더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회사가 한국에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서 경쟁력이 있나 생각이 돼서 일단은 한국에 후퇴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대부분 일본에 나가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한국에 돌아오실 때 기분이 좀 깨림칙한 게 있잖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어차피 모국이고 한국에서 할 수 있었던 일과 일본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공유되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서로의 경력을 절대 인정해주지 않아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선택이 조금 뭔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면은 여유롭게 판단하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는 언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제 일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딱히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일본어를 계속 하긴 할 거죠. 지금까지 한 게 아깝잖아요. 하죠. 하는데 비즈니스 레벨까지 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선생님께 좀 죄송하지만 그 노력이면 영어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어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다 그렇지만 예비 출국러들 환상을 가지고 빨리 가고 싶다, 재밌겠다 하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실제로 탁 가고 나서 언제쯤 현실을 자각을 하게 되나요? 사실 오사카 공항에 입국했을 때 오미크론에 걸렸어요. 네? 걸렸다고요? 네,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반 죽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입원한 거예요? 아니요, 오사카 호텔에서 처박혀가지고 4일을 잤어요. 내리 잤어요.
초반 기억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최악이다. 최악의 스타트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4일이 지나니까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고 어쨌든 게스트하우스랑 약속한 날이 다가오니까 그날까지는 아침에 거기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막 아프지만 일단 출발을 했죠. 다행히 후유증만 있지 전파력은 다 사라진 상태더라고요. 계속 음성도 나오고. 일본이 도시가 예쁘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정말 예뻐요. 정말 어딜 가든 예쁘고 어딜 가든 낭만이 있고 감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3개월 지나니까 아니 2개월 지나니까 일상이 돼버리더라고. 당연히 예쁜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런 느낌 아니야? 그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한국 돌아오니까 일본이 바로 그려지긴 하더라고요. 아 거기 깨끗했는데 저는 일을 안 했으니까 다들 환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 환경이 FM이에요. 말로만 FM한 게 아니라 가서 여행만 가셔서 이자카야에 일하는 종업원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세요.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일하고 폰 보는 거 절대 없잖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폰 안 되고 자기 자리 계속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람을 느끼려면 사실은 어렵죠.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일본 가면 더 어렵죠. 업무적인 환상 이런 거는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되고 도시가 아름답다 이거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깨끗하죠. 미세먼지 없고. 제가 아까 게스트하우스 일본식 청소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바켓스 들고. 일본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가게 앞에 창문도 자기 트럭도 걸레를 들고 바켓스 들고 다 닦아요. 바바바바 이런 거 없죠. 물론 없어요. 왜냐면은 이웃들이 뭐라 하니까 물 튀는데 예의 없게 저렇게 해도 되냐. 그러니까 다 걸레로 다 닦습니다. 차 내부도 본네트 열어서 걸레로 다 닦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좋겠지만 처음 가서 그걸 적응하려고 그러면 조금 답답하고 짜증나죠. 한국인 스타일 아니니까. 맞아요. 확실히. 일본에 대해서 더 한 발자국 알게 됐다. 많이 꼼꼼한 친구들이에요. 참 꼼꼼하고 참 순종적인 친구들이에요. 책에서 보거나 드라마에서 보는 일본이랑 또 다르죠. 네, 다르고 굉장히 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MBTI로 따지면 국민의 80%가 I예요. 진짜로. 저도 일본인하고 대화할 땐 소리를 반쯤 낮춥니다. 대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용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 다른 인종 같아요. 일본에 잠깐 지내면서 좀 불편했던 점. 머리 자르는데 남성 헤어 커트만 4만 원이 넘어요. 싼 것도 있는데 4,000엔씩 다 하는데 갑자기 2,000엔짜리 들어가기 무섭잖아요. 대충 할 것 같고 평균이 4,000엔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용원이 1,000원대니까 1,000원대를 들어갔어요. 손을 발발 떠는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머리를 잘라주시는데 일본어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다 망치고 2달 동안 모자 뒤집어 쓰고 살았어요. 머리를 개차반으로 잘라놔가지고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장님한테 여쭤봤죠.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비싸요? 머리 자르는데 그랬더니 비싸? 그러는 거. 정말 순수한 비싸 그게? 비싸요! 소리를 질렀더니 그런가? 난 잘 모르겠는데 일본은 사람 손을 타면 다 비싸진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일부러 제가 한인타운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진을 보여줘도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일본 사람한테 이렇게 잘라주세요라고 했을 때 바보 빙구를 만들어놔요. 아 맞아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일본 스타일 들어가는 거죠. 또 열심히 잘라왔잖아요. 돈 주기 싫지만 일단 주긴 줘야 되고 맞아.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미용실 가면 머리 감아주는 건 추가로 돈을 또 따로 받잖아요. 맞아요. 머리만 털어주고 가라 하잖아요. 그거 집에서 감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옷에 묻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번 가서 머리 감아주면 느낌 좋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그게 전 되게 불편했어요. 대표적으로 비싼 거 버스는 되게 좋았어요. 오른쪽으로 돕니다. 왼쪽으로 돕니다. 정차합니다. 출발합니다. 이거 다 얘기해주고 손님이 일어나서 내릴 때까지 절대로 귀찮은 짓 절대 안 하고 서비스는 확실히 어딜 가나 구멍가에 가도 웬만하면 서비스는 보장이 돼 있으니까 서비스 강국은 확실한 것 같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각오하셔야 돼요. 네, 각오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엄청 빡셉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5월 가는 사람이랑 네. 만나고 왔었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도와드리고 왔어요. 가고 싶은 사람을 말릴 수는 없어요. 환상이 가득 찬 사람을 말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 한번 가야 돼요. 갔다 오는 게 맞아요.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보다 3개월 선배예요. 도움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 이 순간에도 일본 5월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 가보세요. 가보시는데 대신에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점. 가면 많이 외로우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생각해보면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호텔 서비스나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나 IT 계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수 기능인 말고는. 가서 어떻게든 기회를 뚫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엄연한 외국인이란 걸 분명하게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근데 그게 우리가 생긴 것만 같지 일본인들하고 엄연히 외국인이고 일본인들은 한국보다 더 일찍 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 인력을 받아들인 지 저희보다 선배잖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거를 아시고 가시면은 내가 외국인이니까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왜냐면 대한민국 자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본인의 마음을 계속 장기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본인 입장을 확실히 인지하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출연자분이 하신 말씀은 어디까지 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느낀다. 대부분 일본 가면 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개박입니다. 개인마다 다 다른 거고 이런 거도 있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지금 잠깐 한국 귀국한 거니까 또 일본 갈 거잖아요. 나머지 남은 기간 또 얼만큼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무사히 마치고 내년쯤에 웃는 모습으로 한국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